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세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건성 스킨케어 겸 초스피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건성분인데 저처럼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백화점 화장품에 돈을 쓰면은 돈값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고가의 화장품 위주로 스킨케어 루틴을 보여드리고 올리브영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구두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또 입술이 찢어질 것 같이 건조해가지고 아떼의 컬러 립밤이 제가 써본 컬러 립밤 중에서는 가장 촉촉한 것 같아요. 오늘은 약간 여름 뮤트 색상 느낌인 플러트, 약간 여름 라이트에서 여름 뮤트가 쓸 수 있는 플러트를 살짝 발라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톤업 선크림을 발라져 있거든요. 세안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냥 약식으로 글로우 패드로 닦아내려고 해요. 요즘에 이제 건성이나 아니면은 각질 있는 분들한테 빠르게 메이크업 할 때 비디비치 글로우 패드로 한번 닦아내면은 약간 자연스럽게 너무 자극되지 않게 각질 정돈이 되면서 화장이 잘 먹게 되더라고요. 제가 미리 발라놨던 톤업 선크림은 하늘색 톤업 선크림이었던 D5 플러스 제품인데 수부지에서 지성분들이 진짜 초깔끔하게 톤업 선크림으로 하기에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가지고 건성보다는 약간 지성에서 수부지 분들에게 D5 플러스 블루 톤업 선크림 추천드리고요. 제가 화잘먹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약간 마몽드 플라워 어쩌고 그런 자연스럽게 각질 제거를 해주는 제품들에서 뭐가 나을 때가 많거든요. 여기에도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써본 것 중에서 가장 순한 느낌으로 정돈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도 결감을 좀 미리 정돈을 하고 싶다 하면은 약식으로 토너 패드 겸 각질 제거하는 그런 느낌으로 비디비치 글로우 패드 효과 좋아서 추천드리고요. 풀링 토너 패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이크 거가 제일 좋았고 가장 보습력이 높았던 토너 패드는 아비브 어성초 토너 패드가 진짜 매번 말씀드리지만 촉촉을 넘어서 척척 축축 정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거의 스킨하고 에센스 표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엄청 촉촉해져가지고 건성분들이나 진짜 속당김 심하신 분들에게는 아비브를 1년 내내 사용하는 용도로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저는 이미 토너 패드 같은 역할이 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비디피치로. 그래서 요거는 생략을 할 거고 스킨케어 단계가 뭐 스킨, 그 다음에 세럼, 수분크림, 로션 이런 식으로 점점 묽은 거에서 유액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유액부터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분 에센스 같은 거나 아니면 스킨 같은 걸로 거꾸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단계로 안내를 하는 경우가 은근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결 정리가 좀 되면서 화장이 확실히 잘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순서를 뒤집어서 유액부터, 그러니까 로션부터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코스메 데코르테 AQ 에멀전 엑스트라 리치예요. 이게 지성, 복합성, 건성에 따라서 여기는 에멀전이라고 해요. 로션으로 일본 거는 사면은 그냥 묽은 스킨이 올 수가 있고 에멀전으로 사야지 우리가 아는 약간 유액 로션이 오거든요. 제가 왜 복합성 수부지인데도 불구하고 엑스트라 리치로 구매를 했냐면 성분표를 보면은 약간 가벼운 거나 리치 정도까지는 미네랄 오일이 좀 양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미네랄 오일을 지속적으로 계속 바르면 좀 뭐가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유분감이 더 많더라도 미네랄 오일이 좀 후순위로 밀려난 그런 성분으로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보습력이 높은 엑스트라 리치 AQ 에멀전으로 구매를 했고요. 그러니까 건성분들한테는 제일 좋겠죠? 물론 스킨 한 다음에 해도 되는데 더 화잘먹 느낌으로 하려면 제가 같이 쓰는 거는 시루코토의 후키토리 화장솜이거든요. 이게 제일 자극이 없으면서 부드러워요. 이거를 이렇게 듬뿍 짜요. 처음에 저는 이거 많이 팔아먹으려고 솜에다 하라는 거 아닌가 약간 의심했거든요. 근데 효과 있더라고요. 장벽이 무너진 상태, 엄청 예민한 상태다 한다면 솜으로 쓸어내는 것 자체가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발라주시면 되고 좀 그냥 일반적인 건성 피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효과가 진짜 있는데 이렇게 듬뿍 로션을 엄청 부드러운 솜에 묻혀가지고 마사지 하는 것처럼
제가 좀 많이 묻힌 것 같긴 한데 좀 덜 묻혀도 돼요, 이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결감을 싹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게 로션을 그냥 단독으로 제가 손으로 발랐을 때 제가 아무래도 수부지 복합성이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로션에서 유분감이 올라온다. 이게 엑스트라 리치를 또 더군다나 샀으니까 그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부드러운 화장솜으로 하니까 유분감이 올라온 느낌이 덜하고 화장솜이 약간 잔여 유분감을 조금 먹은 느낌? 그리고 약간 마사지샵에서 마사지 케어 해주는 것처럼 이게 좀 결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오돌도돌하고 울퉁불퉁하고 밀리는 그런 각질 같은 거? 그런 거가 좀 마사지 같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하면은 뭔가 솜으로 쓸리면서 아무리 부드럽더라도 자극될 것 같다 한다면 진짜 화장이 잘 먹었으면 좋겠는 날? 뭘 해도 화장이 잘 안 먹는다 했을 때 이렇게 순서를 또 뒤집어서 해봐도 좋아요. 근데 건성분 중에서 그냥 피부 두께가 중간에서 약간 도톰한 정도의 건강한 두께라면 매일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로션을 먼저 바르는 거예요. 약간 유분감 있는 로션을 먼저 바른 다음에 원래는 이 같은 라인에 AQ 로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는 묽은 스킨이에요. 근데 여긴 좀 특이하게 이렇게 유액인 로션 에멀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스킨으로 풀어주는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저는 코스메 데코르테의 제형이 조금 클래식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선호하는 그런 제형이 끌레드뽀여서 이왕 돈을 쓸 거면 끌레드뽀 스킨으로 풀어주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약간 더 보습감 있게 하고 싶으면 끌레드뽀의 에센스 로션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스킨인데 살짝 점도가 있어요. 그래서 보습력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 유액을 바른 다음에 에멀전의 유분감 같은 거를 한번 싹 풀어주는 거죠. 이 특유의 끌레드뽀 약간 스킨과 에센스 그 중간 제형이 싹 흡수시켜줘요. 그래서 겉에 유분감이 너무 겉돌지 않고 안쪽으로 조금 잘 들어가게 그렇게 도와준답니다. 자, 만약에 내가 너무나 좀 속당김이 심하다 한다면 더 세럼, 끌레드뽀의 더 세럼은 좀 돈을 들일 만한 값어치가 있는데요. 약간 이게 좀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에스테로더 그 갈색병이나 아니면 설화수 윤조 에센스 약간 요런 류 있죠. 원래 이 친구는 퍼스트 세럼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맨 처음에 바르는 건데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스킨으로 한번 유액을 풀어준 다음에 이 더 세럼을 약간 스킨이랑 좀 비슷해요. 근데 조금 더 점도가 있는 정도? 만약에 가격대가 부담스러우시면은 조금 더 기능적인 면에서 효과가 있는 거는 더 세럼이고 약간 더 대용량으로 좀 끌레드뽀의 스킨케어를 처음 입문하고 싶다. 좀 가격이 덜 부담스럽게 한다면 스킨부터 시도를 해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두 개를 이어서 바르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에센스 스킨으로 유액을 한번 샥 풀어준 다음에 퍼스트 에센스가 싹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돌진 않고 안쪽에 유수분이 좀 채워지게 이런 상태로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유이크 리쥬바이옴 앰플 요거 100만 원대 크림에 넣으려고 했었다는 그 고유 엑소점 로션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그러면 속건조 심하게 느끼는 수부지인 저한테는 여름에는 충분해요, 이걸로. 보습이 영양감이 다 채워진 그런 느낌 들거든요. 근데 아마 건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리치한 크림을 마무리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보습제면 다 괜찮은데 제일 이제 건성분들 좋아하시는 게 에스트라 크림이더라고요. 아토베리어 크림. 그래서 그거를 소량 짜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거나 라로슈포제 시카 리페어 크림이나 아니면 B5 밤을 소량 싹 펼쳐주신다든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올리브영 드록스토어 크림이나 아니면 백화점 크림 같은 거 이런 거 소량
발라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화잘먹 용도로 쓰기도 괜찮고, 제가 사실 에스트라 아토베리어가 좋다고 진짜 구독자님들이 여러 번 저에게 추천을 주셨는데, 진짜 건성한테 너무 좋고 민감하시거나 아토피 있는 분들한테 너무 좋은 걸 아는데, 제가 너무 보습의 그 세라마이드 크림을 바르면은 얼굴에 뭐가 무조건 난다든지 알러지가 갑자기 확 일어나요. 근데 신기하게 세라마이드가 주 성분이라고 써 있는데도 뭐가 안 나는 유일한 크림이 이 코스알엑스 크림이거든요. 어떻게 이게 배합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여드름이나 알러지 잘 나는 사람도 쓸 수 있고 건성이 쓰기에도 괜찮은, 정말 화잘먹으로 어떤 타입이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게 코스알엑스 또 크림이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극건성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라가 더 촉촉할 것 같고 좀 더 유분감이 있을 것 같고, 저처럼 트러블이라든지 알러지도 항상 경계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성, 지성 상관없이 코스알엑스 세라마이드 스킨 베리어 모이스처라이저를 소량 바르면 이제 끝나요. 근데 이게 순서가 되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정석의 그냥 순서로 다시 해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스킨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정석의 순서대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클레드보 스킨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워터리한 스킨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클레드보 더 세럼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윤조 에센스라든지 갈색병 같은 퍼스트 세럼을 흡수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순서를 그냥 완전 정석으로 하면 리쥬바이옴 엑소좀, 우유 엑소점 로션과 에멀전 약간 중간 제형을 소량 발라주고, 마무리로 로션을 바른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다 하면은 크림을 발라주는 겁니다. 순서가 너무 많다고요? 그러면은 이걸 좀 더 제가 압축을 해볼게요. 스킨 발라요. 클레드보 스킨 바르고 이것도 덧발라도 어느 정도 보습력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덧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유이크 리쥬바이옴 우유 엑소점 로션 발라줘요. 그리고 코스알엑스 세라마이드 크림으로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 이런 식으로 더 압축을 해서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초반에 제가 거꾸로 한 건 뭐냐 하냐면, 일본에서 유액을 먼저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각질 정도에 되면서 피부에 유분이 겉돌지 않으면서 속에만 채워지고 약간 매끈매끈해져요. 그래서 화장이 찹 잘 붙게 되거든요. 가끔 자꾸 뭘 해도 자꾸 밀리고 뜬다 하는 경우에는 그 에멀전을 1등으로 먼저 솜으로 살짝 마사지 하는 것처럼 정리하듯이 이렇게 마치 클렌징 밀크로 살짝 더 닦아내듯이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뒤집어가지고 해주시면은 가끔 화장이 기가 막히게 잘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메 데코르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하는 거를 좀 추천을 하거든요. 오늘은 약간 백화점 요 라인 느낌으로 이렇게 해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리브영에 있는 제품으로 어떻게 좀 건성도 촉촉하게 할 수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일단 처음에 여러분 세안을 하고 나서 미스트를 뿌려주는데, 유이크 크림 미스트가 진짜 속건조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면서 건성 피부 분들한테는 다크닝이 없게 빨리 흡수가 돼요. 그래서 저는 유이크 크림 미스트를 1순위로 추천드리고 싶고, 근데 오일감이 더 필요한 악건성 분들이 있어요. 뭘 해도 매트해지고 뭘 해도 다 쫙쫙 흡수하시는 경우에는 달바의 세럼 미스트 있죠? 오일 들어가 있는 멀티케어 세럼 미스트, 요거를 처음에 세안하고 나서 바로 뿌려줘요. 그러면 진짜 악건성, 극건성 같은 경우에는 겉도는 유분감이 없이 싹 흡수하거든요. 근데 건성에서 수부 지면은 얘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유분감이 있다 보니까 파운데이션이랑 이 유분감이 겉도는 상태에서 만났을 때 화장이 빨리 무너진다든지 다크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잘먹 스프레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호불호가 많은 거예요.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어떤 타입일지 솔직히 처음 보는 고객님들은 완전히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 섞고 그냥 위에 있는 유액을 남긴 상태로 이렇게 미스트를 뿌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유액이 많이 섞였을 때 조금 복합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건성 같은 경우에는 다크닝이 생길 수 있다. 근데 극건성 같은 경우에는 화잘먹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두 중에 하나로 일단은 보습감을 처음에 세안하자마자 땡기지 않게 채워줘요. 그다음에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데 보습력을 좀 잘 챙겨주는 게 온그리디언트 스킨베리어 카밍 로션이거든요. 오일이 한 0.5방울에서 1방울 정도 살짝
유분감이 섞여 있어가지고 흡수력이 빨라가지고 화잘먹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소량 발라줍니다. 만약에 속건조가 이제 더 이상 없다 하면은 마치시고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으로 넘어가도 되고, 만약에 그 이후에도 이 보습감 좀 모자르다 한다면 코스알엑스 세라마이드 크림이라든지 아니면 에스트라 그 아토베리어 크림이라든지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뭐 달바 크림이나 보습제 같은 거 있잖아요. 좀 리치한 거, 그거를 소량만 이렇게 해가지고 얇게 펴발라서 잘 흡수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올리브영 제품으로도 충분히 화잘먹 루틴을 건성분이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저랑 연령대 비슷하다든지 아니면 뭐 40, 50대 연령대 좀 더 높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백화점 브랜드 스킨케어로 한번 먼저 해봤어요. 제가 톤업 선크림 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코스메 데코르테 구입부터 시작을 해서 SK2 CC 크림하고 설화수의 톤업 선크림, 백화점 브랜드 톤업 선크림 뭐가 괜찮을까 제가 조금 본격 비교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백화점 브랜드 걸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코스메 데코르테 라벤더 로즈 본품으로 가지고 있고, 라이트 베이지는 미니어처로 가지고 있어요. 라이트 베이지가 더 촉촉했어요. 그리고 라벤더 로즈 같은 경우에는 색이 화사하고 팔자 주름김이 조금 있어서 라이트 베이지보다 약간 더 매트한 느낌이 살짝 있었습니다. 올리브영이나 이런 좀 드럭스토어 판매하는 것 중에서 괜찮은 걸로는 달바의 워터풀 톤업 선크림, 저는 블루로 시딩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블루나 라벤더나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전성분들이 싹 코팅시키면서 화사하게 잡아주기에 아주 괜찮아서 저는 솔직히 마무리의 깔끔한 정도는 코스메 데코르테보다 이 결과의 깨끗함? 이 느낌? 균일함? 이 느낌 같은 경우에는 달바 거가 좀 더 깔끔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코스메 데코르테 아마 건성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백화점 토너 크림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코스메 데코르테가 그렇게 좋다고 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메 데코르테 라벤더 로즈 톤업 CC 크림을 바를 건데요. 제 피부 톤은 홍조가 되게 많은 10지로예요. 이 라벤더 로즈를 발랐을 때 약간 자연스럽게 화사해진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알고리즘에 유아이님이 메이크업 아티스트 유아이님이 요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좀 건성이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요거가 예전만큼 촉촉해지는 느낌이 좀 덜하고 입자가 예전이 더 섬세했는데 조금 바뀐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나는 그러면 건성이 아니라 수부지니까 나한테 오히려 딱 맞는 제형일 수 있겠다. 그리고 색이 약간 더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7호이 나한테 더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를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약간 지성에 가까운 사람이다 보니까 구매를 했는데 톤 보정 효과가 확실히 화사하고 괜찮아요. 근데 자꾸만 제가 여기 팔자 주름이 이쪽에 조금 더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 전역이 됐을 때 좀 끼더라고요. 그래서 이 팔자 주름김을 보면서 약간 매트해졌다는 게 그 얘기구나, 좀 옆으로 밀리면서 낀다고 해야 될까요? 팔자 주름김이 스트레스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라벤더 로즈보다 제가 보니까 미니어처 사은품으로 받은 라이트 베이지가 자연스러운 21호나 22호, 23호한테는 색깔도 잘 맞고 톤 보정도 잘 해주고 더 촉촉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그래서 보습력이 진짜 중요하고 들뜨지 않고 자연스러운 걸 원하신다면 라이트 베이지로 구매하시는 거는 저는 건성이나 극건성 같은 경우에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오히려 제가 써보니까 너무 건성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건성이나 아니면 수부지 복합성 분들이 보습력이 되게 있긴 한데 톤업이 깨끗하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피부 밝으면서 수부지 복합성인 분들에게 오히려 얘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건성은 괜찮긴 한데 살짝 약간 매트해지려나? 약간 이런 느낌 조금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스킨케어를 많이 레이어드를 해서 지금 광이 번쩍번쩍 도는데, 만약 스킨케어를 너무 조그만 상태에서 이 친구를 바르면은
조금 매트해진다는 느낌이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지났을 때 팔자로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아인이 말씀하신 제형이 바뀌었다는 게 그런 거구나. 지성 복합성에게는 이 라벤더 로즈가 더 반가울 일이고 약간 건성이나 악건성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슬픈 일이구나. 이런 걸 조금 제가 직접 겪어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단시간에 여러 스킨케어를 흡수시키다 보니까 수부지 복합성인 저한테는 약간 지금 좀 번들번들거린 느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뭘 바르면 옆으로 다 밀리면서 다 지워질 수가 있어가지고 크리넥스나 아니면 기름 종이로 한번 가볍게 잡아줍니다. 제가 여기 너무 꽉 눌렀나? 그리고 화장이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고 눈썹 그리고 약간 홍조나 다크서클 컨실러로 조금 가리고 그냥 나가셔도 괜찮아요. 파우더 조금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괜찮고, 오늘은 좀 촉촉한 쿠션 좀 발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비비 쿠션 느낌 있잖아요. 조금 자연스럽게 커버하는 그런 느낌으로는 보라메르시의 페어 로즈도 내추럴 21호로 저는 느꼈거든요. 괜찮았고, 샹테카이의 아우라 같은 경우에도 스킨케어 함량이 되게 좋아가지고 건성분들이 진짜 많이 사랑하는 쿠션이에요. 그래서 백화점의 비비 쿠션으로는 이 두 개를 추천드리고요. 약간 자연스럽게 광이 나면서 커버력 챙겨주는 게 입생로랑 핑크 쿠션하고, 핑크 쿠션보다 살짝 더 커버력 높으면서 겉 세미 매트한데 광 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디올의 글로우 쿠션입니다. 근데 악건성 같은 경우에는 디올 글로우 쿠션이 약간 속건조가 있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건성분들의 평이 좀 좋은 편이더라고요. 커버력이 디올 쪽이 조금 더 높고 입생로랑 쪽이 조금 더 수분감 있으면서 자연스러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알마니의 루미너스 실크 글로우 쿠션 같은 경우에도 보습력이 되게 높아가지고 비비 쿠션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사용하기가 괜찮고, 그보다 좀 더 커버력이 낮으면서 자연스럽게 깐달걀 광 냈으면 좋겠다. 헤라의 스킨 글로우 쿠션을 건성분들이 광이 나는데 살짝 세미 매트한데 속이 너무 건조하진 않은 그런 쿠션으로 헤라 글로우 쿠션 좀 커버력 낮게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올리브영 걸로 입생 핑크 쿠션이나 디올 그런 글로우 쿠션을 좀 대체할 만한 거 없을까요? 라고 한다면 비디비치 글로우 쿠션 이걸로 대체해 주시면 되고, 1년 내내 건성분들이 커버력 어느 정도 잘 챙겨주는 느낌으로 하기에 정샘물 스킨 누더 쿠션 근본템이고요. 윤광도는 커버력이 좀 높은 그런 쿠션이고요. 극건성은 안 될 수도 있는데 건성분인데 원래 나는 세미매트 텍스처를 좋아한다. 그래서 속건조가 너무 심하지 않으면서 약간 광이 돌면서 세미매트한 그런 쿠션 찾으시면, 생각보다 여름철은 좀 습하기 때문에 헤라의 블랙 쿠션도 건성분들이 세미매트 느낌으로 쓰기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커버력이 좀 있으면서 약간 톤 커버력이 괜찮으면서 광이 좀 수분감 있게 돌면서 세미매트하게 마무리되는 쿠션으로는 클레드보 듀이 쿠션도 좀 건성분들이 세미매트 쿠션으로 조금 커버력, 톤 보정 챙겨주기에 괜찮은 거라서 또 백화점 쿠션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이 듀이 쿠션은 복합성 건성 수부지 그냥 약간 두루두루 쓰기 괜찮은 것 같은데, 지성분들은 조금 여름철에 오후 무너짐이 약간 있을 수 있는 그런 쿠션이에요. 근데 건성분들은 진짜 깔끔하게 오래 유지됩니다. 그리고 약간 세미매트하면서 조금 에센스 들어가 있는 쿠션으로 또 건성한테 괜찮은 게 설화수의 퍼펙팅 쿠션도 괜찮아요. 안에 윤조 에센스가 듬뿍 들어가 있는 쿠션이거든요. 그래서 겉에는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속에는 에센스 함유량이 많아서 헤라 블랙 쿠션보다 약간 더 촉촉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광 났으면 좋겠어요 한다면 설화수 퍼펙팅 쿠션 추천드립니다. 설화수 에어리 쿠션은 제가 안 써봐서 추천을 못 드리겠어요. 그게 더 건성용이라고는 하는데 저는 펄감이 쿠션에 들어있는 거를 개인적으로 많이 선호하진 않아서 모공이나 잔주름 끼임이 있으면 오히려 더 건조해 보일 때도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건 조금 두려워서 시도를 아직 못 해봤고요. 그러면 오늘 쿠션은 샹테카이 좀 비싼 거 써봅시다. 샹테카이 아우라 쿠션을 사용을 해볼 건데, 컬러는 자연스러운 제가 느끼기에는 21호 느낌이에요. 정 21호 기준으로는 화사한 21호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홍조가 22호급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추럴 데일리 느낌으로 사용할 때 괜찮은데 좀 더 엄격하게 얘기를 하자면 17호, 15호, 13호한테는 아우라 쿠션이 조금 어둡긴 합니다. 그래서 더 밝은 걸로 사려면 입생로랑이나 끌레드뽀나 디올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가 좀 촉촉하게 피부로 스미듯이 피부가 하루 종일 편안하게 들어가서 약간 연령대 있으면서 건성이신 분들이 데일리로 휘뚜루마뚜루 특별한 스킬을 요하지 않고 잘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짭짭 잘 먹는 느낌? 근데 이 샹테카이 쿠션이 진짜 좋은데 엄청 자연스럽게 예쁘게 나오는데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렴이로 좀 추천해 주실 수 없을까요? 비비 쿠션 한다면 제가 이제 백화점 못지않게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세인트 프랑의 비비 쿠션이요. 블레미쉬 트리트먼트 쿠션. 이것도 정 21호예요. 그래서 13호, 15한테는 좀 얘처럼 내추럴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평균적인 21호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톤 커버도 잘 되면서 보습력도 좋고 이쁘게 표현이 돼가지고 만약에 막 샹테카이나 아니면은 라메르 쿠션 같이 굉장히 고보습 그런 비비 쿠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좀 저렴이를 찾는다면 정말 퀄리티가 괜찮은 게 세인트 프랑의 비비 쿠션입니다. 파우더도 오늘은 고가의 제품으로 써보겠습니다. 근데 뭐 다른 바닐라코 파우더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하셔도 문제가 없는데요. 콜레드뽀의 에센스 파우더일 거예요. 이게 제가 파우더 이름을 위에다 적어둘게요. 근데 여기에 에센스 함량이 많아가지고 건성인데도 좀 T존이라든지 유분 나오는 부분은 깔끔하게 잡고 싶다든지 시간 지났을 때 유분 좀 잡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발라도 너무 건조해지지 않는 파우더가 클레드뽀 파우더고요. 단지 단점은 가격이 억수로 비쌉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인데 그래서 이거에 좀 저렴이 올영 제품 없을까요? 라고 한다면 캔메이크의 시크릿 파우더가 저는 진짜 괜찮았어요. 약용 파우더라고 밤에 바르고 잘 수도 있을 정도로 스킨케어 함량이 높은 파우더거든요. 근데 당연히 뭐 얘가 주는 섬세함이 있긴 하지만 걔도 휘뚜루마뚜루 유분을 잡는데 너무 땡기지 않은 느낌으로 괜찮아가지고 저렴이로 조금 가볍게 파우더, 스킨케어 파우더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저는 캔메이크 시크릿 파우더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T존 같은 거 너무 땡기지 않게 깔끔하게 잡아주고요. 눈썹은 쿠팡에서 구매한 라몽의 그레이 브라운? 이라고 약간 눈썹 문신한 것처럼 진짜 저의 흑발 모발이랑 거의 비슷하면서 약간 중국 틱톡 메이크업 같은 거 보면은 결결을 하나하나 살리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엄청 쉽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초저렴한데 예쁘게 해주는 브로우 펜슬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한번 써보고 괜찮아서 저 브라운도 한번 구매해봤어요. 아직 배송은 못 받았는데 애교살 펜슬은 오늘 좀 백화점 브랜드를 많이 써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핑크에 골드 펄 들어가 있는데 골드가 엄청 도드라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웜쿨톤 상관없이 한 30대, 40대 분들이 데일리로 쓰기에 좀 좋은 부드러운 나스의 오르가즘이고요. 근데 너무 더운 시기에는 진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에 섀도우를 그냥 생략한다든지 원톤으로 하고 아이라인 마스카라만 잘 해줘도 깔끔해 보이고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빈드 서울의 페일 로즈라고 하는 색상이 그렇게까지 많이 도드라지지 않고 눈가의 칙칙함 같은 거를 엄청 연한 베이비 핑크로 잡아주는 그런 느낌? 이거를 베이스로 쫙 깔아주겠습니다. 약간 핑키함이 살짝 있어요. 아이라인을 오늘 좀 새로운 걸로 써볼 건데 언리미티드 아이비라고 메이크업 포에버가 가지색을 좀 잘 뽑거든요, 라이너로. 그래서 이걸로 약간 눈꼬리를 좀 잡을게요. 살짝 너무 처지지 않게 약간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조금 그리다 말아도 돼요. 아직 안 마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브러쉬로
펴주면은 라이너가 아직 고정이 안 돼서 펼쳐져요. 그리고 좀 시간 10초? 15초 정도 지나면 얘가 워터프루프로 고정됩니다. 너무 브라운이 좀 지겹고 라이너 컬러로 좀 손쉽게 화려함을 주고 싶다 한다면은 얼티밋 아이비 컬러 너무 과하지 않은 가지색이라서 브라운 눈동자가 되게 예쁘게 살아나가지고 웜쿨 상관없이 추천드리고요. 최근에 제가 캔메이크에서 엄청 예쁜 걸 발견했는데 밀키 체리코타라고 웜쿨 상관없이 예쁜 로지 베이지? 그런 섀도우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밀키한 베이지 컬러를 베이스로 좀 깔아주고, 사실 섀도우 안 했어도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심심해 하실까봐 이렇게 베이스로 하나 깔고 그냥 끝내도 되고, 깊이감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브라운이랑 모브 컬러 같은 거 좀 섞어서 뒤쪽에 밑에도 살짝 처럼 눈 밑 고랑 때문에 눈이 처지는 분들이라든지 다크서클 있는 분들은 더샘이나 아니면 꾸셀 컨실러 펜슬로 다크서클이라든지 아니면 주근깨 몇 개? 이런 거를 조금 가려줍니다. 그러면 좀 더 깔끔해 보이겠죠? 자, 블러셔는 좀 신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나스가 또 리퀴드 블러셔 맛집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비에이브도 예쁘고 섹스어필도 예쁘더라고요. 근데 오늘 약간 로지한 느낌이라서 조금 비에이브로 분위기 있게 블러셔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처음 게시해보는데요. 쿠션 퍼프 같은 것도 같이 제가 시딩으로 받았는데요. 여기가 참 리퀴드 블러셔를 잘 만들거든요. 피부에 광이 예쁘게 돌게. 제가 볼에 파우더를 사실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오르가즘이나 비에이브 기존 거 리퀴드 블러셔 가지고 잘 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확실히 어떤 게 광이 나는지 직장인분들 아는 거죠. 백화점에서 여러 개 테스트 해보시고 경험으로 아시는 거죠. 예쁘다. 지금 햇빛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가 더 날아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쪽이 발색이 좀 더 잘 보이실 거예요. 그냥 남은 여분으로 코어 쉐딩하는 자리에다가 슬쩍 해주면은 로즈 색상 쉐딩? 약간 이런 느낌으로 느껴질 수 있답니다. 그리고 너무 바쁠 때는 그냥 아이섀도우 생략하고 블러셔 하는 김에 눈에도 톡톡 해줘도 돼요. 이렇게. 그래도 예뻐요. 이렇게 멀티로 쓰는 거죠. 여러분, 립은 제가 새로운 것도 시도해보고 싶은데 저도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돌체앤가바나의 드리미 로즈우드라고 하는 예쁠 것 같아, 예쁠 것 같아. 틴트인데 촉촉한 스타일 같거든요. 좀 입생로랑 틴트 같이 예쁜 말린 장미 색상일 것 같아요. 제가 입술 색을 붉은기를 획기로 약간 일부러 늘려놓은 상태고요. 어머 어머, 왜 이렇게 예뻐? 어머. 다 새빨갛게 칠하지 말고 좀 칠하다 말아요. 그리고 립브러시나 손으로 약간 블러리하게. 이것도 향기가 되게 좋다. 뭔가 조금, 그리고 화한 느낌도 있어요. 플럼핑 기능 있나? 뭔가 살짝 복숭아스러운 느낌이 이 친구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나 왜 안 썼어? 진짜 화난다.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쁘잖아. 약간 건조하지 않은 좀 촉촉한 틴트인데 살짝 미지근 웜한 그런 말린 장미 색상이에요. 로즈우드라는 이름에 좀 걸맞게. 어머, 너무 예쁘다. 반했어요. 괜찮은데요? 네, 이렇게 해서 진짜 초간단하게 메이크업을 완성을 했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광이, 나는 항상 광이 죽는다 하면은 뭐 유이크 크림 미스트를 뿌린다든지 퍼셀 앰플 미스트를 뿌린다든지, 좀 광택 예쁘다고 건성분들한테 좀 좋은 피드백 받았던 거는 제가 이제 고객님들한테 킵 미스트가 건성한테 좀 광을 이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마무리로 했을 때. 근데 이것도 스킨케어 완전 초창기 단계에서 해도 되는데 세라마이드하고 고분자 히알루론산하고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믹스해서, 얘도 크림 미스트인데 유이크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가벼운 느낌? 좀 더 히알루론산 비율이 높은 느낌?
비었어요. 근데 광이 이쁘더라고요. 오늘은 마스카라 안 했으니까 눈을 안 가려도 되겠다. 근데 이거요, 생각보다 항상 미스트는 한 10번이나 아니면 10번에 가깝게 뿌려주면은 광이 확실히 더 이쁘게 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깝다고 아끼지 마시고 스킨케어 초반 단계나 아니면 메이크업 후반 단계에 좀 많이 뿌려주시면 광택이 더 이쁘게 난답니다. 느끼하지 않은 조금 워터리한 그런 예쁜 광을 내줘가지고 건성분들 뭘 해도 광이 잘 안 난다 하면은 파우더 한 다음에 위에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되게 피부가 좋아 보여요. 그쵸? 뭔가 되게 쫀득한 느낌? 듀이하면서? 건성분들은 이렇게 스킨케어 백화점 버전으로 하셔도 되고, 뒤에 제가 알려드린 방향으로 올리브영 버전으로 해보셔도 괜찮고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선택해서 한번 시도해보시면 분명히 화잘먹 느낌으로 성공적인 메이크업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하이프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CC크림 비교 영상하고 파우더 비교 영상은 왠지 8월 중에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파우더가 점점 백화점기에 많아져가지고 비교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반드시 여름 안에 파우더 백화점 거 비교하는 거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 또 볼게요. 안녕!